명덕외고 수학은 주댕쌤으로 시작해서 주댕쌤으로 끝낸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상하나무 학원에서 명덕외고 34기를 맡아 수학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은 이주영이 맞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주댕쌤 이렇게 불러서 시작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저는 고려대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수학 강의는 한 20여 년 정도 진행을 해왔고요. 온라인 이투스에서 인강도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명덕외고 34기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 명덕외고가 또 이제 명문외고란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들께서 진짜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명덕외고 친구들, 우리 3학년 친구들 강의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도 입결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발견한 자료가 있어서 어머님들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2025년 서울대 최초 합격자 수 순입니다. 명덕외고 지금 보면은요, 순수 재학생으로만 17명 합격. 이게 전체 인원수를 250명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 17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실 많은 숫자죠. 그래서 전체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1학년 입학하는 거니까 굉장히 3학년 가서 이제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먼 미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요 서울대 수시 최초 합이 지니는 의미는요, 학종 대비 체제가 잘 갖춰진 학교를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학교와 선생님과 학생의 이 공동 노력 결집의 결과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사실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더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확실히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피곤할 거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수시를 이용해서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보다도 사실은 이 내신 관리에 조금 중점을 두고 1학년 때부터 이 내신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학교라는 것도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또 특별한 여기에 이슈가 추가가 됩니다. 어머님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2028 대입 개편안이라는 것이 우리 요 1학년 친구들부터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내신 5등급제로의 변경이 나와 있어요. 기존의 9등급 체계일 때는 4%까지가 1등급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7%를 더해 11%까지가 2등급 해서 9등급까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5등급제로 변경이 되면서 상위 10%까지가 1등급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 2등급 때 친구들이 전부 다 1등급으로 표기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또 조금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이렇게 표기가 되면 우리 친구들이 내신 시험에서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등급을 5등급제로 나눠두다 보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아갈 때 좀 이 내신 변별력 부분에 있어서 내신 변별이 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최저 수능 등급이 있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내신 5등급제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이 최저 등급이 있던 학교들의 이 최저 등급 기준치가 좀 높아진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3개 합 6이나 5였다면 뭐 3이나 4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 수능 부분에 있어서 최저가 없던 학교들도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내신만 해가지고는 3년 내신만 이전처럼 내신만 막 파가지고는 좀 좋은 대학 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수능 범위입니다. 수능 범위가 대수 미적분은 확통으로 문인과 공통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 범위는 기존에 이제 문과 친구들이 치르는 시험으로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문과 친구들 원래 보던 과목이니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과 친구들이 수학을 좀 자신 있어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함께 수능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뭔가 유리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은요, 어머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전보다도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이 제일 중요해. 내신 관리해야 돼. 이렇게 내신에 100% 생각을 쏟았다면 이제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점수 관리까지도 같이 해주어서 3년 동안 좀 안정적인 수학 점수, 수학 등급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좀 이 앞만 보지 마시고 좀 크게 숲을 보고 학생들의 이 학습을 좀 디자인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명덕외고 내신 시험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2024년 기준이고요. 어쨌든 올해는 이슈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살펴보면은요. 명덕외고 내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수학이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중학교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오면서 그 문과적 특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수학 부분에서 조금 약했었구나라는 걸 고등학교 와서 어머님들이 발견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 명덕외고 친구들은 아무래도 문과적 성향이 발달된 친구이다 보니까 이 수학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배려해서 학습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필평가 이게 한 학기 기준입니다. 지필평가 중간 15%, 기말 15%로서 전체 비율로 보면 중간 기말고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요거는 수행평가인데 중간전 MNT라고 해서 수행평가를 보게 되고요. 기말전 MNT 25%, 25%.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 MNT의 비중이 훨씬 높아 보이죠. 독서 감상은 2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MNT라고 하는 것이 비중을 높여서 이렇게 둔 이유가 사실은 요거 기본 점수를 좀 주려고 하는 학교의 의도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MNT 같은 부분은 총 11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 틀리는 거당 0.1점씩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11개 중에서 10개가 틀려도 1점이 감점이 돼요. 다 틀리면 대신 빵점입니다. 그렇지만 한 개씩 요 틀림에 따라서 이 소수점으로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소수점에 의해서 등급이 갈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중간과 기말고사의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2024년 치러졌던 시험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문제는 객관식 17개에서 마지막이 좀 많이 나왔어요. 20개, 그 다음 주관식은 2개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머지는 중하 문제로 출제가 돼요. 학교 문제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명덕외고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마플 시너지 교재를 사용했는데 보통 이 한 19개에서 22개의 문제들 사이에 이 부교재 변형 문제가 한 11개에서 12개까지는 출제가 돼요. 그대로 내거나 조금씩 숫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온 문제에서 한 번 더 꼬아서 내는 문제 형태가 11개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는 고난도 신유형의 막 크게 낯선 문제, 우리가 시중의 문제집들 가지고 대비를 했을 때 절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상난이도의 문제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들은 틀렸을 때 이 틀린 문항에 대한 이유들이 대부분은 시간이 부족했어요, 계산 실수했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좀 계산 실수를 줄여주고 시간 안에 푸는 훈련들을 좀 많이 했을 때 이 점수들을 좀 낼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전체적인 이 수학 학습 평가 방향은 아무래도 문과 친구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명덕외고 친구들이 수학을 1등급을 못 받았을 때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계산 실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대체 왜 1등급을 못 받는 거냐? 그럼 이유, 원인들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과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수학을 상대적으로 이 고등 수학을 딱 진입하면서부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수학 공부를 하러 매일매일 학원에는 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혼자서 기숙사에서 독서실에서 이렇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념 강의 자체가 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눈높이에 맞는 개념 수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3학년도 강의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3학년 친구들 강의하면 원래 수학은 이과 친구들의 수강생의 비율 중에 이과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강사들에 비해서 또 문과 수강생 비중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왜 선생님 수업을 듣니? 라고 물어보면 쉬운 문제를 줘서 수업이 쉽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쉬운 문제를 주어서 쉬운 문제만 풀기 때문에 수업이 쉽다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중간 과정의 설명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쉽게 이해시킨다라는 부분이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명덕 외고 친구들한테는 제가 하는 개념 수업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학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사실 이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우리 명덕외고 친구들 사실 수학에 투자할 시간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다른 일반고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을 이렇게 다니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할 거니까 그럼 사실 솔직히 그래요. 국어 선생님은 국어가 중요하다고 국어 숙제를 이만큼 주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 중요하다고 이만큼 주고 전공어 숙제까지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수학 이렇게 주면 사실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수학이 우선입니다. 수학을 먼저 하고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친구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 명덕외고 친구들은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 사실 시험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기본 점수도 많이 주는 이 학습평가 상황에서도 학생들 자체가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녹록지 않아서 원치 않는 점수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명덕외고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제가 늘 보면 사실 한 6월쯤 되면 거의 많은 친구들이 수능에 좀 몰입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명덕외고 친구들은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에 막 노트북 열어서 보고서 쓰고 막 뭐 무슨 활동하고 토론 준비하고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사실 옆에서 보기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명덕외고 졸업생들도 많은데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 3년 동안 학업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채로운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사회로 나가서 분명히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옆에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하고 내신 준비를 시켜야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덕외고 친구들은 분명히 이 수학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생각보다 본인의 마음과 같지 않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면 첫 번째, 방학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학 때만큼 특히나 지금 이 고1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만큼 수학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 다 하고 짜투리 시간을 수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수학 공부할 시간을 딱 정해두고 그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표 계획을 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마플 시너지만 풀고 가도 점수가 앵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마플 시너지 문제수조차도 굉장히 사실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막 2번, 3번, 4번 반복하고 시험으로 들어갈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그래서 조금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때 필요한 게 사실은 접니다. 저는 아무래도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올 건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뽑아서 그런 문제들을 변형해서 그런 문제들 핵심 문제들 위주로 반복 학습을 시키니까 훨씬 학생들이 이 시간 대비 수학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좀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커리큘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학 때는 이렇게 4가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고등수학,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에 해당이 되고요. 방학 때는 개념을 위주로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선행으로 사실 고등수학 상하 정도는 다 한 번씩 2번씩 돌리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가볍게 재점검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개념들 위주로 찝어서 전체적인 개념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방학 때는 진행을 하고요. 매 시간 과제에 이 명덕외고 아이들이 쓰는 부교재라던가 기출문제들을 녹여서 제공이 되는 매주 과제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보는 테스트에 학생들마다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뭔가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틀린 문제들을 오답 노트 만들어서 저희가 뭐 2주 내지는 3주에 한 번씩 오답 노트를 제공하면서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이 주댕이 초컵이라고 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들만 뽑아서요. 변형 문제. 저희가 또 문항 제작, 자체 제작이 가능한 제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문제 변형 문제들 여기다 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명예기출, 부교재 변형, 시중 교재 필수 문항들 이런 것들, 모의고사 필수 문항들 그런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명덕외고 수학 수업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을 빡세게 많이 시켜서 1등급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는 사실 명덕외고 안 해본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명덕외고 친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학 공부에 시간 투자할 시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엑기스 딱 이것만 봐도 1등급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뽑고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다른 거 더 안 해도 되고요. 여기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만 우리 친구가 완벽하게 따라올 수 있다면 아마 수학 1등급은 무난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1학년 때 점수뿐만이 아니라 그냥 3년 내내 외고 친구들은 사실 3년 내내 수학이 늘 항상 이 약간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3년 내내 편안하게 수학은 신경 크게 쓰지 않고 학원만 다녀도 주댕쌤하고 공부만 해도 편안하게 수학 점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 6시에서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방학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딱 요때 겨울방학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수업을 좀 많이 깔아놨어요. 화요일, 목요일 2시에서 5시, 토요일 5시 반에서 8시 반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전부 참여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스케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시간표 짜시면서 이 시간대 전부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나와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 개인 과외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소수정예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정규 수업과 그 다음에 클리닉 수업까지 진행을 하면 클리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되는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따로 과외 구하실 필요 없이 그냥 요 클리닉 수업까지 들으시면 모든 걸 좀 이렇게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명덕외고 3학년 수업 진행하면서 참 1학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오는 것 같은데 사실 3학년쯤 되면 수학 때문에 고민인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모습을 보다 답답해서 1학년부터 내가 좀 3년 동안 이 수학을 고민하지 않고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1학년 34기 수업을 함께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진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 수학만큼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범주 안으로 가져다 놓을 테니까요. 어머님들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